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IMA 계좌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게 뭡니까? 네,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MA 계좌,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재테크 상품이라더라, 아니면 정부가 만든 새로운 금융 제도더라, 아니면은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 상품이더라, 이러면서 막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IMA 계좌는요, 종합 투자 계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게 투자 상품인데요.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자인데 어떻게 원금 보장이 돼라고 이제 의아하실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호가 아니라 그냥 보장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종투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고객이 이제 돈을 맡기잖아요. 이거를 투자를 하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어디에 투자하느냐? 7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에 대출해 준다든지 회사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인수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 금융 자산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게 원금에 대한 지급 보장이 된다던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급 의무를 집니다. 누가? 증권사가 만기 시에 원금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딱 정부가 정한 규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바로 IMA 계좌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왜 ISA라고 있었는데 그건 은행에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IMA는 그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원금을 일단은 보장해 준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도 이제 증권회사에서 합니다. 하는데 특징이 뭐냐 은행도 그러면 하고 증권회사도 네, 다 합니다. 네, 하는데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종합 계좌라고 해서 이제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세액에서 200만 원까지 이제는 비과세가 돼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건 없고. 예, IMA 계좌는 요번에 나온 거는 비과세 혜택은 없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거를 왜냐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것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일반형 같은 경우는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IM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좀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은행 예금과 이게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는데, 은행 예금은요, 은행 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정해진 이자만 주는 거잖아요. 예,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내가 가입을 하면은 예금이나 적금 가면은 예. 연 몇 %.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이 정해진 이자 이거를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기준 이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예. 기준 수익률. 그래서 확정 이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법이고요. 예. 기준 수익률로 표현을 하는데, 왜 기준 수익률을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기준 수익률이 4%다라고 본다 그러면 특징이, 요 계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럼 4%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자 수익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4%를 넘어가는 거는요, 증권사와 투자자가 한마디로 이제는 돈을 맡기신 분하고 6대4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 기준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기준 수익률 4%라고 하는 게 네.
일단 4%는 무조건 준다가 아니네요. 4%까지는 무조건 이제는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2%밖에 안 날 수도 있고 맞아요. 아예 안 날 수도 아예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준다는 얘기고 원금만 보장해요. 대신에 4% 넘게 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4%는 주고 나머지는 6대 4로 나눠 갖는다.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 확정 이자라고 정해진 건 불법이고 기준 수익률, 기준 이자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 더 잘 나오면 예. 이게 증권사랑 나랑 6대 4 비율로 날아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은 없다. 비과세 혜택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없습니다. 나면 네. 15.4% 원천 징수한다. 이거고. 네. 그다음에 만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또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만기까지 무조건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2년이 만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새롭게 나온 이번에 1호 상품이 나왔는데요. 한 증권사에서 그걸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2년 만기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년 만기 안에 해지가 안 돼요. 예, 무조건 불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사실 묶인다 이거죠. 네, 못 찾아갑니다. 네. 중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 상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상품이고 2년이나 3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못한다. 물론 폐쇄형 상품은 그렇고요. 오픈형 상품도 있긴 있는데 오픈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건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예. 그런데 중도 해지가 되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MA 계좌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가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네. 아까 70%를 기업 금융에 투자한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또 나머지 30%는 어디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을 이제 기업 금융인데 근데 이게 정부가 왜 이 상품을 만들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A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 자금이 이제 기업 금융에 가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살리도록 기업에 이제는 상생할 수 있도록 예. 만든 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머지 25%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30% 남아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이제는 뭐 투자가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 기업 금융이긴 한데요. 예. 조금 더 위험성이 있어요. 회사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매장인 상품이라고 해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물론 이것도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0%는 비교적 안정적인 맞습니다. 기업, 쉽게 말하면 대기업 위주의 맞아요. 그런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거나 네.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건다 얘기고 네. 그거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안전성 있는 기업일수록 이자가 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신에 한 25%는 이자는 좀 높되 위험성이 있는데 또 투자해봐라.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요 상품을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 그러면은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놨으면 만약에 은행이 망하면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그 네. 보장 한도가 있긴 하지만 네, 1억 원까지 되죠. 근데 증권회사 망하면 이건 보장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만약에 망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망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말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조 원 이상, 그러니까 8조 원 이상의 이제 자본금이 있는 종투사만 허용이 돼요. 네. 예, 이제 튼튼한 회사만 된다라는 거 내가 투자한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딱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단기 상품이 아니라 중장기 상품이다 예,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어떻게 정했느냐? 야 분기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 무슨 얘기냐? 내가 넣었던 돈이 어디에 쓰여 있고 어떤 회사에 뭐를 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예. 딱 투자 보고서를 사실 매 분기마다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보고 나서 내 돈이 이렇게 지금 투자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 그래서 뭐 판단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깨알 만큼 써놓을까봐. 그러니까 너무 작은 글씨로 써놓으면 예. 그래도 시니어분들은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만약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큼지막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된다.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 고객들 돈 모아서 증권회사가 좀 우량한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좀 돈 장사해가지고 네. 수익을 얻으면 돌려줄게. 이제 네. 간단히 말하면 이건데 네.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보셔야 되는 게 모르죠.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운용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깎이죠. 0.6%인데 좀 셉니다. 그거 제가 봤을 때 한 0.4%면 좋았을 텐데 운용 수수료가 좀 세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성과 수수료도 있잖아요. 성과 수수료도 뛰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대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냐는 답을 안 하시네.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자 상품이라서 참.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일단은 15.4%의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상품이 100만 원이 최소 금액이고요. 상한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크게 돈을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크게 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용 수익이 그럼 좋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되겠죠. 맞습니다. 예.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에 또 영향을 주게 돼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새로 신설된 그 상품이고 신설된 제도니까 네. 우선은 돈 좀 많으신 분들이 이리저리 한번 분산해서 하실 거고 네네. 한 2, 3년 지나서 성과가 얼마라더라 이런 거 네.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아 명확하십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참.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